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교수 종수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꿀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기후학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는 특별히 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비빔밥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꿀벌이 사라지면 여기 참기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추장도 사라지고 달걀도 사라지고 콩나물도 사라지고 시금치도 사라지고 호박도 사라지고 고사리만 남게 됩니다. 결국 고사리와 밥만 남았습니다. 이제 비빔밥이 아니라 고사리밥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 지금 벌이 여러분이 즐겨 먹는 음식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숫자가 3개 있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전 지구적으로 알려진 꽃이 피는 식물의 최소 85%는 생식을 위해 꿀벌과 같은 꽃가루바지 곤충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상업작물의 70% 이상은 곤충에 의해 그 생산량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식탁에 오르는 식단 다양성의 3분의 1 또한 꽃가루바지 곤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빔밥이 결국 고사리밥이 된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개화시기 변화, 이상기후, 병해충 증가, 대기오염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겨울철 온난화로 인해서 봄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벌이 깨어나는 시간과 꽃이 피는 개화 시기의 시간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미스매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늘어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꿀벌 또한 인간처럼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온난화로 인해 병해충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가을철에는 말벌의 출현 빈도가 높아져서 꿀벌이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 이른 봄까지 늘어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꿀벌의 길찾기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1년 365일 꿀벌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협들로 인해 꿀벌의 개체수가 줄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 꿀벌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살아남아 있죠. 힘든 환경에서도 지금 억적같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바로 꿀벌은 초개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꿀벌을 개체를 넘어서는 개체, 초개체라고 부릅니다. 꿀벌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거대한 군집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가 또 하나의 마치 다른 생명체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군집의 최우선 과제는 개인의 생존보다 군집의 생존입니다. 이러한 개체를 우리는 초개체라고 부르고요. 초개체는 각종 생활사를 집단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꿀벌의 생존 본능은 군집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군집 결속에 기인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꿀벌은 인간과 달리 소멸하지 않기 위해 분열을 합니다. 초개체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오전의 세션에서 살펴본 분열이 소멸을 촉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벌의 분열을 우리는 분봉이라고 일컫는데요. 분열을 선택하지 않으면 군집이 계속해서 과밀해지면서 벌집 안에 자원의 저장과 소비가 불안해지고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초개체적 집단 생활사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이 되면 전체 3분의 2 정도가 새로운 집터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봉을 강제로 억제했을 때는 군집 내 개체수는 늘어나지만 차츰 자원이 고갈되고 각종 질병이 확산되면서 결국 군집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유롭게 분봉이 일어나는 군집은
위기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외부의 위협 요인에 대해 잘 버티기 위해 분봉이라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자, 그럼 벌이 앞서 우리가 봤던 기후위기와 같은 외부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후연구실에서는 오랫동안 꿀벌 군집의 생태를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집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를 관측하고 각 개체에는 일종의 작은 교통카드인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를 부착하여 개체별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분봉을 위해 준비하는 벌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꿀벌은 분봉을 준비하기 앞서 새로운 터전을 찾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다른 꿀벌들과 나누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둥그런 팔자 모양으로 돌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춤의 방향과 지속 시간은 새로운 집터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꿀벌의 군집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꿀벌의 분봉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분봉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창 먹이 자원이 풍부할 때 이루어집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앞으로도 자원이 더 많이 축될 수 있음에도 분열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실 관측 자료를 보시면 분봉이 일어난 날짜를 알 수 있는데요. 꽃이 한창 피고 있는 5월의 일입니다. 군집 내 더 많은 자원이 수밀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집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선제적으로 새로운 집터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를 태그한 그 벌들의 활동을 보시면 분봉이 일어난 날 집 밖으로 나가는 벌의 활동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봉 전으로 군집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는 바로 온도입니다. 외부 기온의 변동성에도 벌집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항상성이 유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터에서의 환경 변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분봉이 일어나서 이주한 시점부터 그 후로 군집 생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주한 벌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겨진 원래 군집 또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군집 내 스트레스가 더 커지기 전에 약 60%의 개체들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분열의 전략을 취하고 이 두 군집 모두 윈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꿀벌 군집은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분열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두 다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잘 살아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벌이 여러 압력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잘 분열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앞서 오전에 다른 세션에서 보았던 인간의 분열과는 다른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주 공간은 우리 안정성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꿀벌이 직면한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열섬 현상, 대기오염 증가, 물 부족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교통난은 출퇴근 시간의 연장,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혼잡한 도시는 효율적인 도시의 기능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공중보건 위기, 특히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환경이 전염병의 확산을 더욱 빠르게 만들고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에너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도시가 사람이 살기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역 소멸과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과 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위해서도 특정 지역에만 인구를 비롯한 과도한 자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역 간의 인구, 자원, 그다음 인프라가 배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꿀벌은 초개체적 특성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인지하고 분열이라는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통해 생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꿀벌의 분열은 경쟁, 혐오, 소멸에 기인한 단순한 갈라짐의 과정이 아닙니다. 나뉘어져 나감으로써 남아있는 군집 또 분봉을 나간 군집 모두 계속해서 초개체적인 특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사회도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생존을 위한 선제적인 분열을 하는 꿀벌식 분산 모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꿀벌의 분봉을 통해 현재 한국의 도시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원과 인프라의 조화로운 분배가 가능해야 합니다. 꿀벌의 분봉 방식에는 과도한 경쟁을 지향하고 새로운 자원과 서식지를 찾아 분산하며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도시도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자원과 인프라의 균형적 분배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간의 연결성과 지속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꿀벌의 분봉 과정은 세대 간 지식과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서 젊은 벌과 경험이 있는 벌들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군락을 이룹니다. 한국의 대도시 또한 이와 같이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분산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꿀벌은 자원과 서식지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지하고 협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내 다양한 공동체들이 협력하고 필요한 자원을 함께 확보하고 분산의 과정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꿀벌식 분산 모델을 통해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